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주로 향합니다. 4년 전 아주 근소한 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펜실베이니아주는 플로리다와 함께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입니다. 두 후보의 대선 전 마지막 주말 선거 전략,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캠프는 주말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유세를 펼칩니다. 바이든 후보는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에도 펜실베니아에서 마지막 유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내 질 바이든 여사와 부통령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부까지 함께 나서 펜실베니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 강세 지역을 지키고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북부 러스트벨트를 탈환하면 플로리다주 결과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러스트벨트인 미시간, 위스콘신 여론조사 평균에서 바이든 후보는 6%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는 3%포인트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내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시간에서 첫 동반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러스트벨트 탈환을 위해 마지막 화력까지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펜실베니아로 향해 벅스 카운티, 피츠버그 등 펜실베니아에서만 3곳에서 유세를 펼칩니다.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경합주 3개 주에서 자신의 빠른 경제 회복을 장점으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We're going to Michigan, Wisconsin, and Minnesota. It'll be a big day. I think we had one of our biggest days ever. It wasn't reported like it should have been, but we had GDP up 33.1%. That was the biggest increase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대선을 4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 확산 속에 미시간, 텍사스,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를 잡기 위해 각 주를 오가며 유권자들과 대면 유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대선을 나흘 앞두고 오늘부터 남가주 지역의 모든 투표소가 일제히 문을 엽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현장 투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인 후보들도 적극적인 현장 투표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선부터는 총 닷새 동안 현장 투표가 실시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선거국의 새 규정에 따른 것인데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주 전역에 해당됩니다. LA 한인타운의 경우 오늘 총 9곳의 투표소가 추가로 문을 열어 지난 24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윌턴 극장 투표센터를 포함해 총 10곳의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투표소들은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지역 역시 오늘 일제히 모든 투표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2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한 만큼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반드시 투표소를 찾아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김 연방 하원의원 후보도 오늘 화상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기간 마지막까지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내일, 일요일, 월요일 미리 투표를 마치시는 게 당일날 혼잡한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제가 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투표소에서는 미리 사전에 기표한 우편 투표 용지를 제출하거나 현장 투표가 가능하며 유권자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의 배송 지연을 우려하거나 사정상 유권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시민들이 투표센터를 대거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지는 올해 대선. 내 한 표가 미주 한인 사회를 바꾼다는 마음으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단 한 번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가끔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종별로도 격차를 나타냈는데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들의 투표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UCLA 보건정책연구소가 캘리포니아 주민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유권자들은 1,000만 명에 달합니다. 280만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단 한 번도 투표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770만 명은 가끔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 종류나 인종, 그리고 민족에 따라 투표 참여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 등 아시안과 남미계 유권자들은 지역선거 투표 참여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유권자의 62%, 남미계 유권자의 61%는 단 한 차례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이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거나 잊어버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의 대선 참여율 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선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거나 가끔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는 28% 상당으로 이들은 정치 자체를 싫어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반감이 있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선 참여율을 바탕으로 당선자들의 향후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인 등 아시안 유권자들의 참여가 늘어나야 이들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선이 닷새 앞으로 바짝 다가온 시점, 그 어느 때보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세인트 제임스 교회 주차장에 마련된 검사소는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무료 진단 검사가 가능합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슈퍼바이저는 지난 8월 세인트 제임스 교회에 기부한 2,500개의 마스크에 이어 한인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고자 무료 검사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Over and before, and we're following up with testing to make sure that these services were available to everyone, particularly those and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ty. 무료 검사소는 또 KYCC, 세인트 제임스 교회, 그리고 세인트 존스 건강센터가 공동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소는 예약제로만 운영되며 세인트 존스 건강센터의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뉴욕시 정부에서 근무 중인 아시안 근로자가 백인 근로자보다 연평균 6,500달러나 적게 버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29일 뉴욕시의회가 발표한 뉴욕시 직원급여 분석 예비 보고서에서 뉴욕시 정규직 근로자 약 18만 명의 급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아시안 근로자의 급여가 백인 근로자보다 연평균 6,500달러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백인 근로자는 흑인 근로자보다 연평균 7,600달러를, 히스패닉 근로자보다는 8,700달러를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남성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보다 4,500달러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로써 뉴욕시가 전반적으로 남성 근로자와 백인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2021년 1분기에 뉴욕시 공무원의 급여 분석을 완료하고 인종 및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equal pay가 equal work이라고 그게 지금 방식적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군데군데마다 한 것은 있지만 지금 뭐 뉴욕시 전체적으로는 그런 일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여기 단체들이랑 여기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해야지요. 우리 아시안 사람들을 똑같이 거기 봉급을 받기 위해. 하일랜드 센터 여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는 뉴욕시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인 차별을 거듭 강조해왔고 이제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은 공정성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급여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올해 대선 판도의 최대 변수죠. 과연 샤이 트럼프 표심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 잠시 후 대선기획 참여 2020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샤이 트럼프,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숨겨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다가 투표소에서는 결국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는 사람들. 몬머스대의 설문조사 결과 내 주변에 샤이 트럼프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8%에 달했습니다. 반면 샤이 바이든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27%. 왜 유독 샤이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것일까? 도널드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여러 단어들. 부동산 재벌, 초호화 리조트, 백인 상류층. 그리고 대선 후보 때부터 거침없이 꺼내든 정책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오바마 케어 폐지,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국경 장벽 건설. 1960년대 민권운동 이래 미국에서 점차 금기시되어 온 말이나 행동들이 트럼프라는 인물로 인해 다시 되살아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좋아할 수는 없지만 지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류 또는 상류층,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 신규 이민자들의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기존 이민자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숨겨진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임 기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주식시장,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친비즈니스 성향의 파격적인 세금 인하 정책들,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지금 현재까지도 경제 정책에 관한 한 바이든 후보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4년 전 위력을 발휘했던 샤이 트럼프가 이번에도 다시 대선판을 흔들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여러 전문가들이 달라진 상황을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4년 전 트럼프 후보는 기성 정치권을 향한 도전자의 입장이었지만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네버 트럼프의 등장도 달라진 점입니다. 4년 동안 미국을 분열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 전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가치에 대한 부정, 그리고 결정적으로 터진 코로나19 대응 실패까지. 두 번은 안 된다는 유권자들의 분노가 샤이 트럼프를 압도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상당수 샤이 트럼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부동층이 올해 대선에서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대 대선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올해 대선에서 사전 조기 투표에 나선 사람들이 지난 대선 총 투표자 수의 절반 가까이 달한다는 점은 부동층의 상당수가 이미 지지 후보를 결심했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불리한 여론조사를 딛고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입니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했던 결정적 원인 중 하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물러난 상황에서 전면에 등장한 백인 여성 기성 정치인에게 흑인 유권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이는 사실 47년간 정치권 중심에 있었던 조 바이든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유권자들을 향한 공격적인 광고를 쏟아붓고 흑인들에게 인기 있는 대학 풋볼 리그 재개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아들 스캔들입니다. 아들 헌터 바이든의 비리를 수사하려던 일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최근에는 추가 의혹이 담긴 노트북까지 공개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세 번째는 공격적인 유세 활동입니다. 코로나 감염에서 회복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유세 활동은 방역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바이든 후보보다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25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가가호호를 도는 이른바 그라운드 홍보에 나서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공화당 신규 유권자 등록도 민주당보다 더 많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앞서 언급한 샤이 트럼프들의 현장 투표입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유권자들의 현장 투표는 민주당 유권자보다 더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요소들이 적절히 시너지를 내 주요 접전 지역에서
막판 현장 투표에서 크게 앞설 경우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입니다. 실제 미국 내 확진자 1,000만 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전 세계 감염자 5분의 1이 미국에서 나오는 지금 이 상황은 아무리 불가항력에 최선의 초기 대응을 잘했다 치더라도 현 트럼프 행정부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65세 이상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상당수 고연령층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19와 상황이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경제 대통령이란 수식어가 지금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바이든 후보에게는 호재,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악재입니다. 연이어 발생한 흑인 대상 경찰 총격 사살, 미 전역에서 일어난 분노의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 심판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입니다. 4년간의 트럼프 행정부를 겪은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다시 오바마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게 됐고 현재 시점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후보라는 것입니다. 최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도 이 같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노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선거 직전까지 5%의 보수층 유권자들의 투표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숨겨진 5%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격차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4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은 절대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 넘치던 각종 언론 여론조사 기관들 역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이번 대선 마지막 한 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을 넘기면 대선입니다. 10분의 시간은 10년을 바꿉니다. 주말 사이 여러분들의 권리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